반갑습니다. 엑셀의 대란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딩 센터 즉 헬스장에서 고객이 이제 등록을 하러 왔어요. 등록을 하러 왔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뭐 이렇게 묻겠죠. 그때 아이디를 불러주시게 됐을 때 이전에 등록했던 고객이라면 여기 보시면 정보가 이렇게 팝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하면은 정보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아이디 1번 고객 다시 한번 제가 지정을 하고요. 오른쪽 고객 정보가 있는 백데이터 구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홍길동 1이라는 이 고객은 벌써 이 헬스장에 등록을 한 번, 두 번 정도 해주셨네요. 근데 이 고객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기록을 가지고 다시 정보를 입력하면 아마 대부분 맞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월에 한번 등록을 하셨고 6월에 다시 등록을 하셨어요. 이때 보니까 주소는 청운 효자동에 살고 계셨고요. 연락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을 보니까 연락처가 바뀌셨어요. 그리고 전담 트레이너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여기 고객 이름을 아이디가 되겠죠. 아이디를 입력을 하게 됐을 때 홍길동 1번이라는 고객은 가장 최근에 등록한 일자는 6월 1일이었죠. 한번 볼까요? 1월 7일도 있고 6월 1일도 있네요. 근데 최근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에 해당하는 정보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전화번호도 지금 바뀐 전화번호가 여기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등록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디만 입력을 했을 때 그 내용이 팝업이 될 수 있는 논리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시트로 넘어왔습니다. 이전에 봤던 테이블과 동일하게 들어와 있고요. 지금은 아이디를 가장 첫 번째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데이터에서는 이 아이디 값이 세 번째 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 번째 열에 들어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등록 일자와 등록 개월이 등록이 되어야지만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당하는 아이디는 고유한 속성 값이기 때문에 이름 같은 경우는 고유한 속성 값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헬스 트레이닝장에 등록을 하는데 주민번호까지 거창하게 등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소 정도, 연락처 정보 정도는 입력을 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고객 아이디만 입력할 수 있도록 마우스 우측 버튼에 메모, 편집, 삭제 이런 부분이 보이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새 메모가 이렇게 나옵니다. 365 같은 최상위 버전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있는 새 메모를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 팝업이 되는 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컨트롤 Z에서 돌려보고요. 오늘 날짜부터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해주시고요. today 갈로 열고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해당하는 날짜가 바뀔 때마다 이 구간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날짜를 클릭을 했을 때 이 아래 정보 구간이 팝업이 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ID 구간은 넘어가 볼게요. 고유한 속성 값입니다. ID는 계속해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고요. 이 생성되는 ID 값은 데이터 유효성 또는 직접 입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만약에 넣어 놓을 것 같으면 지금 여기 보면 아이디가 이렇게 순번이 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순번을 제가 오른쪽 이 구간 P와 R 구간 이 사이에 숨기기 취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디가 쫙 순차적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등록된 아이디가 언뜻 봐서는 20번을 넘어가는 아이디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등록할 걸 감안해서 아이디는 충분히 이렇게 생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 원본을 고객 정보로 넘어와서 이 구간을 쭉 드래그해서 고객 정보를 넣어 놓도록 할게요. 확인. 이렇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필터 탭 생겨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거나 일단 한번 선택을 해 놔 볼까요? 최근 등록 일자부터 한번 구하는 논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메인이 될 함수는 인덱스, 매치, 그리고 맥스 함수입니다. 우리가 이전 강의 시간에 최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정보를 불러오는 강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강좌를 링크 걸어 둘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는 한 다음에 맥스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구하고 싶은 날짜는 최근 날짜입니다. 그렇죠? 이 구간 찍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라고 등호를 통해서 값을 한번 지정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아이디 2번에 해당하는 고객이 최근 등록한 날짜를 지금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서 범위가 필요하겠죠.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비교 대상은 날짜가 되면 될 겁니다. 쭉 이동해 주신 다음에 날짜가 들어가 있는 이 구간을 범위 선택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선택한 최근 날짜 중에서 범위 안에 들어있는 날짜 중에서 가장 큰 날짜 그 중에서 하나가 필요할 건데 지금 날짜는 오늘 날짜입니다. 오늘 날짜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가장 가까운 날짜 최근 일자가 하나 선택이 되겠죠.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괄호를 열고 닫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true, false가 계속해서 운영이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값은 모두 true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 B5 오늘 날짜보다는 예전에 등록했던 날짜가 클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true가 계속 출력이 되고 있을 건데 true만 출력이 되면 안 됩니다. 해당하는 값이 필요하죠. 이때는 곱하기 해주시고 괄호 열고 다시 한번 이 날짜 구간을 범위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는 true, false가 출력이 되고 여기 이 구간은 날짜가 출력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true, false 곱하기 해당하는 값이 들어가 있는 날짜가 true에 해당하는 값이 선택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등록 일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는 특정 정보가 하나 필요한데요. 그 정보는 ID 정보가 해당될 겁니다. 발로 닫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날짜, true, false에 해당하는 값이 모두 출력이 되고 있을 건데 그 값 중에서는 모두 지금 true만 해당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 작은 날짜이기 때문에 모두 true 구간이 될 겁니다. true 곱하기 지금 등록 일자를 다시 한번 범위 정해 줬죠. 그러면 등록 일자에 있는 모든 날짜 값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수식 계산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곱하기 해준 다음에 괄호를 한번 열도록 할게요. 이건 다시 넘어와서 특정한 기준값 id에 해당하는 값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특정 id를 클릭해 준 다음에 는 해주도록 할게요. id2에 해당하는 값들만 false 또 true 논리가 작동되게 해줄 겁니다. 지금 앞 구간은 모두 true에 해당하기 때문에 값이 너무 많습니다. 특정 구간의 값을 불러와 줄 수 있도록 id를 특정 값으로 선택해 주도록 하고요. id가 들어가 있는 이 구간을 범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true, false가 작동이 되겠죠. 지금 선택한 id를 만족한 구간에 true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이 되게 해주면 될 겁니다. 괄호 닫고 max 함수 괄호 닫아서 마무리해 준 다음에 엔터키 눌러 볼게요. 지금 이 구간은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홈 탭에서 날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D 2번에 해당하는 가장 최근 날짜는 3월 1일입니다. 맞는지 볼까요? 이 구간에 범위 선택 Ctrl Shift L 해서 필터 걸어 주도록 하고요. ID 2번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2번은 여기 있네요. 확인. 가장 최근 날짜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등록 일자 하나 3월 1일이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ID 1번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까 ID 1번 고객이 2번 등록을 했었죠. 클릭. 그러면 6월 1일이 출력이 됐네요. 이 구간 다시 검산 차원에서 ID 1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D 1번에 대한 최근 일자,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가장 최근 일자는 6월 1일이 되겠죠. 그래서 6월 1일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논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해주시고요. 인덱스 괄호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력해야 될 구간은 최근 등록 일자부터 비고라는 마지막 이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값까지 모두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는 ESC 버튼 누르고 필터 일단 Ctrl Shift L 눌러서 해제해 놓고 나서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인덱스 괄호 열고요. 등록 일자부터 A열부터 L열까지 범위를 전체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물론 데이터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끝나는 이 지점은 충분히 한 2000으로 잡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매치 함수 불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열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이 ID 값에 대한 최근 일자가 기준값이 되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덱스 함수의 지금 로우 구간이죠. 행번호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행번호에 대한 기준값은 최근 일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일자를 여기 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논리 똑같이 넣어 보도록 할게요. max가 매치 함수의 기준값으로 들어오게 해주면 될 겁니다. 여기에 들어올 기준값은 하나가 될 거죠. 최근 일자가 될 겁니다. 괄호를 한번 더 열어주신 다음에 id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는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는 id가 들어가 있는 이 구간을 전체 범위 선택을 해 주는데 아까처럼 똑같이 2000으로 충분히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절대 참조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괄호 닫고 곱하기 괄호 열고요. 기준 날짜의 비교 대상이 될 오늘 날짜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는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날짜 구간을 범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짜 구간도 범위를 충분히 2000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갈로 닫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값을 출력을 해야 될 구간이 한 개밖에 없죠. 근데 절대 참조를 하게 되면은 시트를 이동했다가 다시 시트를 또 이동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절대 참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습관이 무섭기 때문에 항상 범위를 참조할 때는 상대 절대 혼합 참조 논리를 생각해 주시고 나서 이렇게 논리를 걸어 주시라는 의미에서도 절대 참조가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곱하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등호가 하나 빠졌네요. 여기에서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오늘 날짜보다 선택한 범위에서 최근 날짜가 true, false 논리로 구해지게 될 거죠. 다시 한번 곱하기 갈로 열어주시고요. 날짜 구간을 다시 한번 범위 선택해 주시고 끝나는 날짜는 충분히 2000으로 선택해 주시고 범위 선택 F4번 절대 참조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맥스 함수가 마무리가 됐고요. 갈로를 한번 더 닫아서 맥스 함수 마무리해 주시고요. 코마 찍은 다음에 lookup array 구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up array 구간은 범위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lookup value, 즉 범위가 들어가 있는 이 구간에서 등호가 들어가 있는 이 구간에 해당하는 true, false 구간의 값을 동일하게 참조를 해주면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행번호 값이 필요합니다. 지금 인덱스 함수의 두 번째 인수로 매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치는 로우 값, 즉 숫자로 행번호가 몇 번에 있는지 확인을 시켜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구했던 이 기준값 하나가 출력이 되었겠죠. 이 기준값 하나가 출력되어진 범위는 범위로 선택되어진 이 구간과 동일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고객 정보에서 만약에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이 행번호 값이 최근 날짜로 선택이 되어졌다면 이 범위가 선택되어진 등록 일자가 있는 이 범위에서 두 번째다 라는 이 숫자 2가 출력이 되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범위가 들어가야 될 lookup array 구간을 맥스 함수로 출력된 이 구간을 쭉 제가 범위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lookup arrange 구간에 컨트롤 V에서 똑같은 범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선택한 범위에 있는 날짜 구간 중에서 내가 찾은 특정 최근 일자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는지 행번호를 카운팅해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매치 함수 논리가 마무리가 되었죠. 매치 함수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을게요. 이제는 열번호 구간을 구해야 됩니다. 최근 등록 일자를 만족하는 열번호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야 되고요. 등록 계월, 고객명, 주소 이런 식으로 열번호 또한 만족하는 구간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치 함수를 한번 더 적어주시고요. 이번엔 굉장히 심플하게 되겠죠.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등록 일자를 찍어주도록 하고요. 혼합 참조를 행만 고정해 주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열 구간이 바뀌어져 가면서 값을 복사 붙여 놓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콤마 찍어 주신 다음에 최근 등록 일자가 들어가 있는 이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열부터 시작을 해서 B고까지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이 구간은 열 구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정보는 열로 추가가 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바로 절대 참조해 줄 수 있도록 범위를 이렇게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넣어 주신 다음에 매치 갈로 그리고 가장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인덱스 함수 갈로 닫아주신 다음에 엔터키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등록 일자가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ID 1번 일단은 검사를 한번 해봐야겠죠. ID 1번에 해당하는 고객이 최근 등록 일자가 6월 1일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긴 했었죠. 컨트롤 시프트 L 고객명 ID 1번으로 체크해서 확인. 그렇다면 가장 최근 날짜는 6월 1일이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컨트롤 시프트 L 해서 필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리를 잘 출력이 되었고요. 이 구간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끝까지 쭉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개월은 지금 날짜로 출력이 되고 있는데 이 구간은 일반으로 바꿔놓도록 하고요. 연락처 이 구간은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을 보게 되면 연락처 이 구간 앞에 0이 빠져있죠. 표시 형식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1번 눌러주시고요. 사용자 지정으로 오신 다음에 형식에다가 숫자를 000 하이픈 0000 중간엔 4자리 하이픈 또 끝에도 4자리죠. 이렇게 표시 형식을 바꿔놓도록 할게요. 확인 눌러보시면 연락처가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등록 금액은 숫자가 출력이 돼야 되는 구간이죠. 여기서는 쉼표를 그냥 땅 찍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종 목표와 감량 목표도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일반으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비고라는 지금 아무런 값이 없기 때문에 1900년도 1월 001이라는 건 없죠. 마우스 우측 버튼 셀 서식 사용자 지정으로 오셔서 이 구간에 샵 하나만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샵은 숫자 1부터 9까지 표현해 줄 수 있는 기호고요. 숫자 0이 단독으로 사용이 됐을 때는 생략을 해주는 숨김 처리를 해주는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그러면 깔끔하게 비고란이 비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ID 2번 그리고 ID 4번. 여기서 제가 ID 10번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었는데 여기에 ID 10번 값이 있는지 컨트롤 시프트 L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1번, 11번, 13, 14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ID 10번 값은 없어요. 10번 값은 없는데 지금 값이 출력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해 놓고요. 수식에서 수식 계산 클릭하고 계산을 이렇게 눌러 볼게요. 그러면 지금 ID 10번 값은 없기 때문에 그냥 0이겠죠. 근데 0도 아까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서 범위에서도 값이 없고 기준 값도 없고 00, 즉 true가 성립이 되어 이상한 논리가 성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0이 위치하는 범위에서 첫 번째 값, 행 번호로 봤을 때 숫자 1이 출력이 되고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max는 다 이렇게 false 값이 출력이 지금 되고 있고요. 계산을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산을 쭉쭉 누르게 되면 지금 0이 계속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0이 쭉 출력이 되고 있고 범위도 계속 0이 출력이 되고 있을 겁니다. 확인, 계산. 자, 이렇게 되면 이 기준값이 지금 0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값이 지금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범위도 마찬가지 이 범위가 0이 계속 출력이 될 거예요. 한 행 한 행마다 2000개, 지금 범위를 우리가 2000개를 지정했기 때문에 첫 번째 행부터 2000번째 행까지 계속 0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볼까요? false가 출력이 되고요. 만족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이 논리 구간은 계속 0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기준값은 범위 안에서 0이 여기 첫 번째 들어있네요. 그렇게 되면 이 값은 1이 출력이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지금 행번호 값 1이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매치 뒤에 있는 구간은 일단은 열번호 값은 있기 때문에 여기도 1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최근 등록 일자는 첫 번째 열의 값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행 1열에 있는 값을 여기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가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 0이 팝업이 됐을 때, 즉 값이 없을 경우는 빈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if 함수 논리를 여기 중간에 한번 넣어 줄 겁니다. 닫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구간에서 매치 함수 앞에 max 구간에 이렇게 커서를 위치해 두고요. if 함수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열게요. 지금부터는 매치 함수의 기준값이 0일 경우, 기준이 0으로 들어왔을 때 임의로 빈칸 처리를 할 건데, 이 빈칸 처리라는 의미는 오류값이 발생이 되게 하는 역할로 해 올 겁니다. 여기에서 max 함수부터는 범위를 먼저 한번 지정해 놓도록 할게요. 이 lookup value 값이 들어가 있었던 이 구간을 범위 지정해서 컨트롤 C 해 놓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금 if 함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값이 max 함수로 잘 출력이 되었던 이 값이 지금 는 0이라면 콤마 찍을게요. 그러면 지금 if 함수의 value if true 구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값이 0이 맞다면 쌍따옴표 2개 해서 이 값이 빈칸 처리될 수 있도록, 즉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쌍따옴표 해주도록 할게요. 쌍따옴표라는 건 인덱스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쌍따옴표라는 구간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 에러 구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콤마 찍고 우리가 이전에 if 함수를 쓰기 전에 식을 입력했던 그대로 지금 max부터 복사해 놓은 구간 있죠. 컨트롤 V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max 함수에 의해서 찾고자 하는 기준값 최근 날짜가 찾아지는 논리가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은 if 함수 갈로 닫아서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구간부터는 범위가 선택되어져 있는 그 구간에서 첫 번째 매치 함수에 lookup value가 있는 lookup array와 마주치는 그 구간의 행 번호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눌러 볼게요. 지금은 ID 10번 값이 없기 때문에 NA 오류가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 구간 다시 한번 ID 1번으로 바꾸면 지금은 값이 출력이 되죠. ID 10번 값이 지금 없기 때문에 임의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해서 값이 출력이 되지 않게 NA 오류 값이 출력이 되었네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범위를 선택한 구간의 첫 번째 구간이 흰색 음영이 칠해져 있죠. 이 구간에서 는 기호 바로 다음에 커서 찍어주시고 if error 입력해 주시고요. 방향키를 아래로 쭉 눌러서 해당하는 식의 끝자락에 커서가 위치해 주도록 하고요. 콤마 찍고 쌍따옴표, 즉 에러일 경우에 쌍따옴표, 즉 빈칸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갈로 닫고요. 범위를 선택한 구간에 모두 if error 그리고 쌍따옴표, 즉 빈칸 출력 논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버튼 누른 채 엔터. 이렇게 되면 한 번에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값을 한번 바꿔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서식을 다시 한번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등록 개월, 목표 체중 감량 목표는 다중 선택해 주시고요. 홈 탭에서 한 번에 일반으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등록 금액은 심표 찍어서 천 단위 구분기호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연락처는 선택해서 컨트롤 1번 해주시고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000-1234-1234 그러면 핸드폰 자릿수만큼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확인. 이렇게 바꿔놓으면 마무리가 됐고요. 비고 부분에도 컨트롤 1번에서 값이 샵 하나 찍어서 숫자 0일 경우는 빈칸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똑같은 논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값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값이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 있고 아이디 10번을 선택하면 값이 비어진 채로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등록 고객을 찾는 로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헬스장이 되었던 병원이 되었던 이런 식으로 특정 고객의 아이디를 입력했을 경우 해당하는 최근 등록한 정보에 최근 방문한 고객의 정보를 한 번에 출력하는 논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